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반도체 기업 퀄컴과 고릴라 글라스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로 유명한 코닝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 결과가 나왔고요. 이들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최근 1개월간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S&P 500 지수가 한 6% 이상 하락하고 있는 반면 코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14.8% 정도의 수익이 나기도 했고, 퀄컴도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퀄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통신용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의 4분기 매출은 5G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전년 대비는 30% 증가한 10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3.23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서는 50% 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시장 예상치를 7.3% 상회를 했습니다. 퀄컴은 반도체 칩 수요가 견고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퀄컴이 향후 10년 안에 글로벌 칩 시장은 7배 성장한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퀄컴이 제시한 2022년 2분기는 1월에서 3월까지죠. 매출액은 102에서 110억 달러 정도를 내놨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한 29에서 39%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내놨고,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는 101억 달러였어요. 컨센서스 대비 더 나은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에 퀄컴의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의 이제 부문별 매출을 조금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6%를 차지하는 부문이 휴대폰 칩 관련 사업 부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스냅드래곤, 여기다 속하고 있죠. 4분기 휴대폰 칩 사업 부문의 매출은 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42% 성장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AP, 이 스냅드래곤 매출이 60% 성장하면서 나타난 결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사업 부문은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 쪽이에요. 퀄컴이 이제 이쪽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웨어러블 이런 쪽하고 같이 엮어서 굉장히 좀 큰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 매출은 전체 비중에서 1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증가한 11억 달러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무선 통신 RF 부문은 단말기 모뎀과 안테나를 구성하는 전력 증폭기, 그리고 스위치, 필터 등 5G 통신 필수 부품들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IoT 칩 매출이 한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IoT 칩 매출은 41%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자동차용 칩 매출은 21%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퀄컴은 5G와 자동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에 연결되고 있는 RF 사업의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덧붙이면서 실적에 대한 그런 조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퀄컴이 개발한 스냅드래곤 디지털 세시 플랫폼은 자율주행, 그리고 안전성, 운전자 편의 등 스마트 기능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퀄컴의 주가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시장 대비 높은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뤄졌었습니다. 퀄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현재 저희의 이제 향후 주가는 12개월을 보통 사용을 하죠. 시장과 경쟁 산업 대비 저희는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익 성장성 측면을 놓고 본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퀄컴의 12개월 선행, 미리 12개월치를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 12개월 선행 PER은 17.1배예요. 그리고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2022년에서 2024년치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한 PEG 배수는 1.3배로 시장이 1.9배입니다. 시장보다 일단 낮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2.2배인 거를 감안하면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12개월 선행 주가는 현재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2022년 잉여연금 흐름도 27.4%가 증가한 119억 달러가 나타나는 점도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퀄컴의 주요 차트 몇 개를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2022년 기준 ROE PBR 차트를 보면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S&P 500 기준으로 대각선을 제가 그려놨죠.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할수록 자본 대비 주가보다 자본 대비 이익이 높게 나타나는 걸 이제 단순 나눠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퀄컴은 브로드컴, 그 다음에 인텔 이렇게 세 기업이 오른쪽 하단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퀄컴의 2022년 ROE는 69.9%, 시장보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PBR은 11.4배로 이 PB를 ROE로 나눈 가치 비율이 0.16배로 시장이 0.20배인데 이걸 지금 현재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5년 기준 퀄컴의 한 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때 연율화 수익률이 0.61배가 나왔는데 S&P 500이 평균 0.92배인 걸 감안하면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은 그렇게 지금 5년 평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G에 대한 이런 이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런 또 안 좋은 시기를 또 겪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코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닝은 특수 유리 제조업체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릴라 글라스, 그리고 광섬유 통신 케이블 이런 걸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코닝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37억 달러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4% 증가한 0.54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모두 한 3에서 4% 정도 상회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21%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이제 매출에서 매출에 관련된 비용을 뺀 매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매출 총이익률은 36.7%로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1.6%포인트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영향이 있었어요. 자동차 생산이 일단 감소를 했고, 그리고 특수 소재의 계절적 매출이 감소가 나타났고, 물류비나 인건비 등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 마진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코닝은 2022년 장기 계약 단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연간 150억 달러 정도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시장 컨센서스와는 부합하는 시장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 실적에서 사업 부문을 한번 조금 쪼개서 보면, 일단 5개 사업 부문 중에 4개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모두 두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광섬유 통신 케이블, 광통신 매출은 이 5G 광섬유 인프라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견고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22% 증가를 했고요. 이번에 또 신제품이 개발이 된 게 이번 실적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SMF28 광섬유의 일종인데 구김성과 호환성이 높고 신호 손실이 낮은 장점이 있고요. 또 새로 내놓은 엣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대 70% 빠른 데이터 센터 간 상호 연결, 이제 설치를 할 때 인스톨 시 그 빠른 연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데 이제 견고한 수요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TV 크기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17%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대형 TV용 유리를 공급하는 이제 젠 10.5 시설 확대에 따라서 공급과 가격 측면에서 저는 유리해졌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 소재 부문은 고릴라 글라스가 굳건한 시장 리더를 유지를 하면서 7% 증가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동차 부문은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1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자동차 부문은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의 MBUX 하이퍼 스크린, 그리고 현대 모비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런 고릴라 글라스가 다양한 솔루션 버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코닝의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시장 대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코닝의 12개월 선행 PER은 17.7배예요. 일단 PER은 시장이 19.6배인데 시장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12.3%로 시장 평균 컨센서스인 10.4%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주가는 조금 더 반영된 게 덜 반영되어 있는데 성장률, 이익 성장률은 더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대비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전 사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서 지난 2020년 이후에 코닝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도 지금 현재 지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도 2021년 하반기부터 재개하고 있는 점도 저희는 코닝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코닝 차트 몇 개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코닝의 12개월 선행 ROE PBR 차트인데 ROE는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요. 시장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ROE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ROE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닝의 잉여연금 흐름을 보면 2022년 잉여연금 흐름은 16억 5천만 달러로 이전 10년 평균인 13억 4천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ROE PB 이제 2022년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코닝의 ROE는 15.7% 그리고 PBR은 2.9배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PBR을 ROE로 나눈 이 가치 비율은 0.18배예요. 코닝이 시장이 0.20배인 걸 감안하면 시장보다 낮죠. 분모가 이익이고 분자가 주가이기 때문에 이게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한번 보면 코닝의 지난 5년 기준 1위험단 한 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때 수익률은 0.30배로 시장 1.07배를 굉장히 크게 하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닝의 5G 수요라든지 이런 이제 고릴라 글라스 같은 성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코닝하고 퀄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퀄컴 먼저 보면 반도체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코닝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부문이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20%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5개 중에 4개 사업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률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변동성은 강하지만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